안녕하십니까. 독해안의 경매왕의 독해안입니다. 오늘은 그 공부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그 나갔던 그 공부 방송은 잘 들으셨습니까? 경매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경매라는 것은 경매 이론하고 경매 실무로 크게 나누고요. 이론 분야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게 권리 분석이고, 실무 분야가 아마 99대 한 1 정도? 조금 너그럽게 표현하면 실무가 90이고 지식이 10%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비중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또 머리에 든 게 좀 있어야 자신감이 좀 들게 마련이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오늘 또 짤막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내용으로는요, 법원 경매하고 공매, 요 두 가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법원 경매 그러면 법원 경매야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공매는 어디서 진행합니까? 예,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원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경매 법정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한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경쟁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이제 법원 경매죠. 저는 법원 경매를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법원 경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든 생각이 야,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알리는 작업을 내가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예, 항상 어떤 그 재산을 증가시키는 어떤 코스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법원 경매 투자죠. 그런데 이제 법원 경매 그러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더군요. 우선은요, 그 법원 경매 얘기를 해볼게요.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규율합니다. 과거 이거는요, 2002년 1월에 제정되었고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이죠. 2002년이면은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예. IMF의 끝 무렵이죠. IMF가 97년 후반에 생겼고요. 이제 98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랬을 겁니다. 98년도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IMF가 생겼고요. 우리 역사상 경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졌던 게 여기에 있는 IMF죠. IMF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에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직업의 변화를 가져왔죠. 이때까지 어떤 고상한 직업으로 분류되었던 뭐 변호사나 이런 분야가 순식간에 똥값이 됐었어요. IMF 때 제가 이제 처음 경매를 하고 고시를 치웠죠. 그럴 때 아마 그 변호사가 삼성의 과장급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리급으로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좀 희소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변호사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사업 마인드만 있으면 먹고 살죠. 예. 자, 2002년 1월에 제정되고 7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까지 현재 8번 개정됐죠. 8번. 네. 그러니까 2002년에 이후로 8번 개정됐으니까 거의 2년이나 1년 단위로 계속 개정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에 왜 개정이 됐을까요? IMF 때 발생한 수많은 부동산들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 지금의 저축은행이면 옛날에는 상호 신용금고였죠.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망했었어요.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 망한 부동산들을 일일이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별도의 법의 제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냐? 민사소송법이 있었어요. 예, 민사소송법의 안에 강제집행편으로 존재했었던 것이 민사집행법으로 독립돼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강제집행편이. 왜냐하면 IMF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의 규율을 받는다. 꼭 외우시고 현재까지 8번 개정됐다. 얼마 전에 한번 입법 예고가 된 게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어떤 조항. 이제 유치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현재 유치권을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 안 좋은 질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요. 그러면 또 민사집행법이 9번 개정되는 걸로 나오겠죠. 자, 조문 구조는요. 이렇게 크게 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다음에 보전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다른 말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는 임의경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경매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공매 볼까요? 네, 공매. 공매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성업공사로 불리었던 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로 불리웁니다. 과거에는 성업공사라고 했었어요. 그 과거가 언제냐? 바로 IMF 때입니다. IMF 때까지는 성업공사였으나 이 역시 부동산을 처리할 그 한국이 난리가 나니까 부동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성업공사였고, 그다음 성업공사가 원래 그런 일을 하다가 업무량이 폭증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일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캠코를 온비드라고도 부릅니다. 온비드, 온비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따따따 온비드 co.kr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라는 것은 아까 경매는 뭐였죠? 민사집행법이었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합니다. 즉 공매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등 그런 그 부동산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공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공매가 국세와 지방세 체납만 하는 것이 체납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압류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 즉 입찰이죠. 즉 이게 바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하게 될 경우에 체납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압류재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국유재산이란 건 뭐냐면 국가의 재산들 있죠. 국가의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임대 입찰하는 경우를 국유재산, 공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재산이라는 건 수탁이란 게 뭔가요? 뭐뭐의 위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일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어떤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또는 어떤 회수된 그 보유된 부동산을 수탁재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리해서 매각시켜주는 겁니다. 뭐 국민은행이 매각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기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자산이란 건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경매를 보시다 보면 낙찰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위탁받겠죠. 어떤 은행에게. 그러면 그 위탁받은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매를 낙찰받기도 합니다.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에 들어오면 거의 다 따가죠. 이유는 뭐냐면 비싼 금액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그런 부동산을 따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또다시 자기가 매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입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인이 유입했다가 판매하는 거다 이거죠. 수탁재산은 누구에게 부탁받아서 대신 팔아주는 것이죠.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을 파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압류재산 공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공매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대한공경매사협회 뉴스 코비드 뉴스.com 요거가 이제 원래 이름 명칭을 바꿨습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으로요. 요게 이제 그 일단은 등록 절차가 마감이 되고 또 이제 그 언론사로 등록을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